지금부터 2024년 제10회 2024년 제10회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런 것들에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있는데, 우선 손해평가사는 1차하고 2차가 있어요. 1차하고 2차가 있는데, 1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지금부터 준비 안 해도 되고, 내년 한 3, 4월 달에 준비해도 충분해요. 충분하고, 지금부터는 약간 2차를 먼저 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자, 2차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데, 2차에는 과목이 2차 1과목하고 2차 2과목이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2차 1과목하고 2차 2과목이 있거든요. 1과목은 그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 및 이론과 실무예요. 이론과. 쉽게 해서 손해평가하는데 이론을 다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과목은 직접 손해평가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2과목이거든요. 2과목. 그래서 주로 이렇게 보면 1과목은 보험 인수해서 자, 보험료를 산출해갖고, 이 손해평가하고 돈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보험을 가입시켜가지고 그걸 보험 인수라고 하거든요. 보험을 가입시키려면 보험료를 걷어야겠죠. 보험료 산출하는 거, 요 단계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1과목은. 그리고 2과목은 이제 실제로 이제 보험 사고가 났을 때 뭘 조사하고 보험금은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주로 2과목에서 사고 났을 때 보험금 산출하는 거 있잖아요. 보험금 산출하는 거.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손해평가사도 또 2과목도 2차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2과목이 좀 중요해요. 2과목이 중요하고, 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조금 힘들어하는 게 2과목이거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1과목은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부터 1과목하고 2과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내가 좀 칠판에다 미리서 좀 판서를 해놨는데, 2차 1과목 있잖아요. 2차 1과목 구성을 한번 보면은, 가장 앞에 보면은 보험 이론 파트가 있어요. 보험. 그래서 보험이란 무엇이고, 이험이란 무엇이고, 보험이란 무엇이고, 뭐 이렇게 쭉 손해보험이 뭐고, 농작물 재해보험이 뭐고, 요런 것들에서 쭉 써놓은 거 한 5, 60페이지 여기 지금 돼 있어요. 여기 보험 이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면 상품 내용이라고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전체 이제 보상하는 손해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있어요. 어떤 때 보상을 한다? 피해가 왔을 때에 농작물, 쉽게 말해서 농작물 재해보니까 농작물에 피해가 왔을 때 보상을 하거든요. 뭐 태풍이 왔다든가, 뭐 우박이 왔다든가 이럴 때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쭉 규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보상 조건이나 이런 것들, 어떤 때 보상을 한다는 거, 병해충은 어떤 병해충이 왔을 때에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쭉 해놓은 게 보상하는 손해거든요.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어떤 때 피해가 왔을 때 다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보상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때 보상을 하지 않는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요렇게 쭉 이렇게 또 나열을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평년착과량, 평년수확량이 나와요. 평년착과량, 평년수확량이 나오는데, 이 같은 말인데, 평년착과량에는 이제 저가점 종합이라는 게 있는데, 저가점 종합이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처음 오시는 거 낯설은데, 요런 것들이 있다거나, 요렇게만 그냥 듣기만 하세요. 평년착과량이나 평년수확량은 산출하는 거 있거든요, 요게 이제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기본. 평년착과량이나 평년수확량 산출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금액 있고, 그 다음에 평년착과량이나 평년수확량 산출하면 보험 가입금액을 산출해야 돼요. 이 보험 가입금액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요, 금액. 얼마 가입했다, 뭐 1,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했다. 요런 것들을 산출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돈을 걷어들이니까 보험료 및 보험료 환급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와요.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하고, 돈 또 중간에 해지한다든가 할 때 보험료를 어떻게 환급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자가 부담하는 비용. 우리가 의료보험 같은 데 또 병원 가면 내가 10%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잖아요. 90%에서 이제 의료보험에서 보상을 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보험금에서 사고 나서 보험금이 나오면은 한 10% 정도 10%에서 한 40% 정도를 계약자가 부담하거든요. 요걸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험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식이 나와요. 1과목에 상품에서. 근데 요거는 2과목 공부하면 이게 자동으로 공부가 돼요. 이거는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상품 내용이 있고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하니까 복잡해 보일 것 같은데 공부 좀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인수 제한 부분이 있어요. 인수 제한. 인수 제한. 인수 제한이라는 게 뭐냐면 보험을 인수를 하는데 무조건 다 받아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고 가능성이 많다든가 도덕죄 같은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인수할 때 일정 부분 제한을 하거든요. 제한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 인수 제한이라고 그래요. 인수 제한. 인수 제한 이제 품목별로 쭉 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이제 가축 파트가 따로 다 있어요. 요 앞에는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파트고 요 뒤에는 이제 가축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가축에도 보험 목적이 뭐냐, 뭐 소, 뭐 돼지, 뭐 요런 것도 쭉쭉쭉쭉 요런 거 소의 보험을 한우나 뭐 유구라 요런 것들을 가입한다는 거, 돼지는 뭐 어떤 것들을 가입한다 요런 것들을 보험의 목적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이제 보상하는 손해 있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있고 요렇게 있거든요. 쭉 있는데 자 요렇게 있어요. 야, 그리고 작년에 9회 때, 올해 9회 때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 보험 이론에서 15점짜리, 우리가 15점짜리만 보죠. 여기서 15점짜리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15점짜리 하나. 그 다음에 평년착과량 관련돼가지고, 요렇게 평년착과량하고, 뭐, 착과감소보험금하고, 한급금 산출하는 거, 여기서 15점짜리 하나 나왔고, 요렇게. 그 다음에 보험가입금액에서 15점짜리 하나 나왔고, 요쪽에. 이렇게. 그 다음에 보험금에서 감귤 보험금이 하나 나왔어요. 15점. 감귤 보험금 15점짜리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인수제한이 15점짜리 하나 나왔고. 자, 요렇게 나왔거든요. 15점짜리. 나머지 이제 5점짜리가 5점짜리 5개, 15점짜리 5개 나오는데 주로 15점짜리가 중요하니까 15점짜리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공부하는데 이 서술형 문제 있잖아요. 이 서술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수제 아니라 여기서는 서술형 문제가 나왔거든요. 서술형 여기도 서술형 나왔고 이렇게 보험 이론하고 인수 제한에서 서술형 문제가 15점이 나왔는데 자, 요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은 7회 8회 때 그 이전 2년간 이런 서술형 문제들이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9회에서 서술형 문제가 떡하니 2문제가 나왔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수험 준비를 하면 전년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많이 준비를 하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올해 이 서술형 대비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애먹을 수밖에 없게 문제를 내놨어요. 그래서 왜 이제 1과목에서 서술형을 안 내다 냈냐. 이 계산, 채점하기 편하게, 2차 응시자가 많은 게 채점하기 편하게 따따따따 떨어지게 됐어요. 저 계산 문제 위주로. 계산 문제를 내다 보니까 점수 조절을 못해요. 합격자 조절을 못하거든요, 이게. 딱 떨어져 버리니까 합격 조절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1과목에다 내놓은 거거든요. 1과목에다 서술형을 이렇게 딱 내가지고, 여기서 지금 적잖이 조금 당황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 상품 내용 중에서는 뭐 평년착과량이나 계산하는 문제, 보험가입금의 계산하는 문제, 보험금 계산하는 문제. 사실상 뭐 여기는 감귤 문제 같으면 2과목 문제, 2과목. 그래서 2과목 함께 하면 되거든요. 2과목 문제가 2과목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1과목에도 좀 출제를 해놨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 보상하는 손해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 보면 요거는 그 2과목하고도 약간 상품 내용부터는 2과목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2과목하고도 좀 겹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 과목 보험금 계산 문제나 이런 거 많이 커버가 돼요. 이것도 커버가 되니까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요쪽 있는데. 그래서 1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 같은 걸 하셔야 되는데, 참, 여기서 올해 지금 10회 준비하는데 지금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작년에 8회 때 참 8회, 뭐 금년이죠? 금년 지금 9월 달에 봤으니까, 이 수치들을 안 줘버렸거든요. 숫자. 이 숫자, 단순 숫자를 갖다 안 주어버려갖고, 단순 숫자. 단순한 거, 이게 대표적인 게 보험가입금액, 이 15점짜리 나왔는데, 인삼 나왔거든. 인삼 해가림시설. 인삼 해가림시설, 보험가입금액이 나왔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보험가입금액은 여러분들 내가 간단히 설명하면은, 제곱미터당 시설비에다, 곱하기 재배면적, 1마이너스 감가율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듣기만 해요. 나중에 공부 좀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요것만, 요거 재배면적은 주어지고 감가율 같은 것도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제곱미터당 시설비를 안 주어버렸어요. 안 주었는데 교재 보면은 교재 구퉁에 한 10대 개 있어요. 한 10대 개. 10개도 없고 10대 개 쭉 있거든요. 형별로 뭐 A, B 쭉쭉쭉쭉 해갖고 10대 개 있거든요. 이거 수치 외운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걸 읽는 것까지 뭐 외워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이 수치를 안 주어가지고 이 보험가입금액 거의 맞은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이 자잘한 수치 같은 것을, 수치를 어디까지 암기를 해야 되냐. 지금 이 문제가 조금 있어요. 조건이 안 주어졌을 때 다 암기를 해야 문제를 풀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면 뭐 평년차가량 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서 차액보험료 이렇게 구하는데, 여기도 감액 미경과 비율을 주어야 되는데 안 줬거든요. 이런 수치들을 많이 안 주어버렸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는 또 8회 때는 웬만한 수치들을 다 주었거든요. 다 주었는데, 9회 때 또 이렇게 수치들을 안 주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지금 암기를 해야 되냐, 요런 것들도 지금 문제예요.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너무 자잘한 것까지는 암기를 할 필요 없어요. 자잘한 것까지는 암기를 할 필요 없고, 대충 이렇게 봐서 좀 중요한 수치들은 이제 좀 숙지를 해야 된다. 요렇게 조금 하고 공부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초창기 1, 2, 3회 때는 이 손해평가사 시험이 거의 암기 테스트 수준이었어요. 암기 테스트. 뭐 양파 인수제한 10가지를 써라. 뭐 산식을 써라. 막 요런 식으로 문제를 냈거든요. 근데 9회 때 지금 쭉 그렇게 하다가 그 시험이 4회 때부터는 패턴을 좀 바꿨거든요. 그 패턴에서 벗어나서 쭉 오다가 지금 9회 때 또 이상한 일을 좀 벌여놔가지고 또 회귀했어요. 초창기로. 뭐 수치 안 주고 단순 수치 암기해서 외워야 되고, 이 과목에다 뭐 복분자 산식 쓰는 것이 문제가 나오고, 이게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9회는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이 시험이 지금 예전에는 손해사정사하고 NH농협 직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출제를 했거든요. 출제를 하다가 최근에 오면서 NH농협 지금 NH농협 싹 빠졌어요. 시험에서 빠지고, 제가 알기로는 뭐 8회 때는 손해평가사 쪽에서 출제를 하고, 9회 때는 손해사정사 쪽에서 출제를 했거든요. 뭐 손해사정사들이 출제를 하면은 그렇게 수치를 좀 안 주고 좀 지저분하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좀. 그래서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시험 패턴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 10회는 꼭 9회처럼 나온다. 요렇게 예상할 수는 없거든요. 예상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는 좀 꼼꼼히 버디 파트 이렇게 조금 빠뜨리지 말고, 요거 지금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요건 안 나오겠지 하는 것들이 나와요, 시험이. 왜냐면 지금은 이제 시험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요건 안 나오겠지 하는 것들이 시험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보험 이론에서도 서술형으로 나온 게 보험계약의 법적 특성이 나왔거든요. 법적 특성, 이게 목차 주고 여기에 대한 서술하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보험계약 법적 특성 뭐 유상쌍무계약, 부합계약, 뭐 선의계약, 뭐 선의계약성 이런 거 나오는 건데 1차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1차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2차 손해평가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나오면 뭐 5점짜리나 뭐 5개 써라, 보험계약 법규 이렇게 생각했는데, 15점짜리 서술형을 딱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꼼꼼히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올해 그 작년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선생님들하고 9회 때 분명히 보험 이론에서 서술형이 나온다. 준비를 쭉 했는데 저도 이제 보험계약 법적 특성 같은 거 5점짜리나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했어요. 나오면은. 근데 요게 따왔더니 15점짜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그래서 어느 특정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추려가지고 찍어서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러죠. 골고루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암기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를 하다가 요 정도는 좀 암기를 해주세요. 숫자 같은 거. 그런 거 좀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1과목에서 이 보험 이론하고 인수제한 파트 있잖아요. 요거는 내용들이 뭐 페이지로 이거 한 50페이지 되고 이것도 한 3, 40페이지 돼요. 3, 40페이지 되는데 인수제한 품목별로 쭉 있거든요. 공통사항이 있고 어떤 개별 품목도 인수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뭐 재신일도가 얼마 이상이면 가능하다 막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서 조금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공부를 하면서 이게 딱 닥쳐가지고 시험 뭐 한 달 남겨놓고 막 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면 암기를 하시는데 요거를 한꺼번에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내용을 따로 추려가지고 이런 파트들은 따로 추려가지고 이만하게 좀 복사를 교재가 있거든요. 농구부로 나온 교재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게 복사나 이렇게 조그마하게 복사해서 후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세요. 수시로 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 암기가 돼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거지로 막 한꺼번에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거. 그 다음에 가축도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축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과목에. 올해 15점짜리 안 나왔는데, 요것도 15점짜리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가축도 공부를 좀 꼼꼼히 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있는데. 자, 요렇게. 그 다음 가축에서 이제 부상하는 손에 부상하지 않는 손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1과목은 우선 보험 이론은 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별도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건 별도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시는 1과목에서 좀 하고, 평년수학량, 평년착과량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복잡하지 않고, 이 상품 내용은 2과목하고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것도 같이 다 공부가 돼요. 또 특히 이 보험금 파트는 1과목에 보험금 파트도 꽤 있는데, 이거는 2과목 공부하다 보면은 다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자꾸 1과목이 지금 더 어려워져요. 지금 1과목도 계산 문제 같은 것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2과목화 돼가고 있거든요. 계산 문제가 요거는 다 계산 문제가 나왔거든요. 평년착과량 계산 문제, 보험가입금액 계산 문제, 보험금 계산 문제가 다 나왔거든요. 요거하고 2개 서술형이 나왔고, 보험 이론하고 인수제한에서 금년에도 10회에도 서술형 하나씩 꼭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 인수제한 같은 경우도 왜 나오냐면은, 내년부터 손해평가할 때 인수 단계에서도 조사를 나가거든요. 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인수제한도 중요한 파트가 됐기 때문에 서술형은 꼭 나와요. 여기서는 또 내년에도 보험 이론하고 인수제한은 서술형은 15점짜리 한 문제씩 나온다. 좀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1과목은 요 정도 마치고 또 공부하면서 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부터 이제 2과목, 2차 2과목, 10회 중에 2차 2과목 알아볼게요. 우선, 2차 2과목이 어떻게 됐냐, 교재 구성이요, 구성. 자, 교재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상품, 보험 취급하는 상품들이에요. 우리가 나누면은 저가전 종합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보는 걸 공부하는데 뭐 저가전 종합이 뭐냐 막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만 지금 아세요. 저가전 종합이 있고 과수. 저가전 종합이라는 건 사과배, 단감, 딴거, 품목 이런 것들이에요. 과수라는 게 코드복숭아 같은 거 뭐 수학감 조망식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 다음에 과실해갖고 오디 복분자 무화 감귤 요렇게 나눠지고, 요쪽 한 파트로 나눠주거든요. 이게 과수 파트거든요. 과수. 남에 달린 과실들. 그 다음에
논작물이 있고 밭작물이 있어요. 밭작물 여기 수확감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입보장이 있어요. 수입보장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누는데 크게 나누면은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하고 원예 작물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삼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시설 작물 키우는데 필요한 시설 또 가축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 파트를 나오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성향들이 좀 비슷한 것들이 제가 나눠놓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과수 파트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논작물, 밭작물, 논이나 밭에다 심는 작물들 있잖아요. 여기는 수입 보장이 되어있고 수확이 감소한 거나 가격 하락까지 같이 보장하는 부분이거든요. 크게 나누면 이거 생산비 보장하고 원예 작물이 원가 보상하는 거예요. 원가 보상. 그래서 이렇게 한 파트 또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인삼은 또 평가 방식이 좀 특이해서 또 하나 나눠놓고 시설 있고 가축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 보면은 이 과목에서 복분자가 15점짜리 하나 나왔거든요. 복분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벼가 하나 15점짜리 나왔고 요렇게 밭작물에서 옥수수가 15점짜리 하나 나왔어요. 요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원예 작물이 15점짜리가 하나 나왔고 요렇게 그 다음에 가축이 15점짜리 하나 나왔고 요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 저가점 종합이에요. 저가점 종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게 왜 중요하냐? 저가점 종합이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저기 농작물 재배법 때 시작할 때도 사과배 당감 떫은감 있잖아요. 요거를 가장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좀 계산도 좀 복잡하고 전체적인 그 틀도 저가점 종합에서 다 출발을 하거든. 근데 여기서 9회 때는 5점짜리로 내고 15점짜리를 안 냈어요. 근데 저가점 종합은 매번 15점짜리 나오는 데가 15점짜리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게 저가점 종합 논작물이에요. 벼. 우리가 벼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벼는 그 농사를 짓고 사니까 벼가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나왔고 여기 15점짜리 복분자 하나 나왔고 옥수수 하나 나왔고 논작물 하나 나왔고 원예 작물 시설 원예 시설에서 하는 작물들 있잖아요. 뭐 쑥갓이 하나 나왔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시설 안 나왔고 가축에서 하나 나왔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15점짜리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조금 저가점 종합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약간의 이 과목이 조금 더 쉬웠어요. 1과목보다. 공부하면 다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과실 쪽에서 8회 9회 지금 계속 여기서 시험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OD 복분자 무화과 감귤이 계속 15점짜리 나오고 올해는 금년에는 여기 감귤을 갖다 1과목에서도 나왔어요. 15점이. 계산 문제예요. 사실상 감귤 문제는 2과목 문제거든요. 2과목 문제 여기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엄청 중요해서 나왔냐 과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이게 보험금 계산하는 게 2과목에 뒤에 별표 벼록 산식이 있어. 산식이 있는데 이 OD 복분자 무화과 감귤 같은 경우는 교재 안에 산식이 다 있어요. 그래갖고 출제하기 편하니까 내는 거예요. 지금 2년 연속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또 어떻게 나올 거냐. 그러면 저가점 종합이랑 가수랑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도 안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 과목 공부하시는데 이쪽 파트 있잖아요. 저가점 종합 가수 과실 있잖아요. 요게 이 과목에 한 60% 차지해요. 6에서 70%요. 공부량이 공부량이 6에서 70%가 여기 이게 다 차지하거든요.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나머지 이쪽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공부하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이 과목. 요렇게. 그리고 농작물, 밭작물, 수입보장은 평가 방식이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수확량만 산출하면 보험금도 편하게 산출할 수 있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강의를 하실 때 보면은 저가점 종합이라 이것들이 조금 어렵다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논작물 쉬운 것부터 한다고 이렇게. 근데 이거 뭐 2차 2과목도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본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용어나 이런 것들이 까다로워서 그러지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생산비부장 이것도 성향이 비슷해요.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인사함도 평가 방식이 조금 특이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설대에서도 문제가 나올 만한데 이게 이제 시설도 매년 나오다가 이제 작년에 안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면 원예 시설이나 가축 축사 같은 게 중요해요. 시설도 매년 15점대로 나오다 안 나왔는데 이게 논란이 될까봐 하고 좀 잘 안 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가축은 매년 15점대로 하나씩 나오는 거고 이쪽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도 공부하는데 이렇게 파트별로 분리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은 특정 부분을 찍어서 공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과목 원예 작물에서 표준 생장일수 그 짜잘한 수치를 갖다 50일 요거 줘야 되는데 요런 수치를 안 줘버렸거든요. 안 줘버려가지고 이거 문제 수치만 알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요걸 또 수치를 안 줘가지고 요 문제 많이 틀렸어요. 이렇게 수치들을 안 준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수치는 좀 할 필요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수업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을 수치를 좀 암기하십시오 이렇게 좀 해줄 테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 과목이 지금 저기 8회 시험 봤을 때 이 과목이 더 쉬웠어요. 1과목보다 기본적인 왜냐면 적과전종이나 가수 같은 것도 안 냈고 이 과목 다른 문제들도 실수만 안 하면은 다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도 또 그렇게 똑같이 나오냐 그런 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지금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공부는 골고루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 과목은 주로 계산 문제예요. 보험금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보험금 계산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조사해서 입력을 시키면 보험금 자동으로 계산해서 나와요. 근데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이 보험금 계산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보험금 계산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강의 듣고 공부하는데 2차 2과목 때문에 그래요. 2과목 혼자 공부하기 좀 벅차거든요.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2차 2과목 공부할 때는 여기 이론이 있고 이론하고 문제하고 같이 공부해야 돼. 같이 문제풀이하고 이론하고 문제풀이를 좀 같이 공부해야 하거든요. 문제풀이 하면서 이론도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제 문제집은 저는 공부할 때 처음부터 문제집을 드릴 거예요. 문제집을 드리면은 그 문제 풀면서 이론도 같이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공부해야지 이론만 싹 공부해놓고 문제풀이 나중에 해야겠다 이거 안 돼요. 어차피 이거 나중에 하려면은 이거 문제 못 풀어요. 안 풀려요. 시간만 낭비하거든요. 이 과목은 문제 풀면서 같이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 3, 4개월 공부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문제도 어느 정도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장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처음에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암기도 해야겠죠. 암기도 해야 돼요. 자, 2과목 같은 경우는 이해하고 문제풀이하고 1과목 같은 경우는 이해하고 암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해, 문제풀이, 암기 이걸 계속 반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3개월 내지 4개월 공부하면 이해도 하고 어느 정도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어요. 이 공부는 처음에 공부하니까 이게 뭐지 막 좀 어려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기본적인 용어들을 알고 이렇게 하면은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복을 계속 해줘야 돼요. 지긋지긋하게 반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120분에 20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주관식 서술형도 있고 문제풀이도 있고 근데 시간이 촉박해요. 촉박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 현장에서 생각하면서 쓰고 풀 시간이 없거든요. 줄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줄줄줄줄줄 막히지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해야 돼요. 반복 학습을 엄청 해야 돼요. 반복 학습해야 돼. 반복 학습이 시험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안 되면 안 돼요.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한두 달 남겨놓고 한 달 정도 남겨놓고 모의고사 보면서 실전 연습을 또 많이 해봐야 돼요.
시험에서 실전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게 시험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막 어려워보고 용어도 낯설고 막 이게 뭔 소리야 막 하나 좀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2차는 끈기와 인내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공부하는데 2차는 끈기와 인내심으로 공부하고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시험이 다 마찬가지예요. 2차 공부는 고시 종류도 그렇고 전부 다 2차는 무한 반복이에요. 반복학습이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이 손해평가사도 이 반복을 주장창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험서는 논문은 교재하고 문제집 한 권이면 돼요. 문제집 한 권이 되고 모의고사는 혹시 모르니까 다른데 한두 군데씩 한 두세 군데씩 풀어보는 게 좋아요. 모의고사는 이렇게 하는데 문제집 같은 게 잘 돼 있는데 기본부터 탄탄하게 만들어진 문제집 있잖아요. 잘 선택해가지고 그걸 보던 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그거. 제 문제집은 제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문제부터 나도 기초부터 완성 단계까지 조금 심화까지 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폭넓게 다뤄놨거든요. 1과목, 2과목 다. 그 문제만 반복하면은 어떤 문제든지 다 풀 수 있게끔 다 해놨어요. 그쪽에 있는데. 그래서 2차는 무한 반복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이게 지루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암기사항 같은 경우는 책상에서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누워서도 볼 수 있고 가지고 다녀서 뭐 커피 마시면서도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세요. 항상 어디 좀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될 것 같은 거 딱 서브노트 만들어 가지고 이게 가지고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보세요. 틈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암기 보고 책상에 앉았을 때는 계산 문제 같은 거 풀어보고 요렇게 한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또 내가 또 공부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계산 문제 같은 거 한 번 풀어봐가지고 안 되고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아는 것도 계속 반복해서 풀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실수해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 많이 빼먹고 실수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산기 사용하는 것도 능수꾼이 좀 잘 써야 돼요. 계산기 쓰는 거. 요게 왜 까다롭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지 딱 받으면은 시험지 보고 지문 읽고 해석하면서 요렇게 읽어보고 계산기 두들기고 답지다 쓰고 요런 과정들을 막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차하면 실수한다고 이게 잘못하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계산기 문제 풀어보고 계산기 사용하는 것도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부할 때게 여러분들 공부 있잖아요. 공부할 때 100점 받으려고 공부해야 돼요. 나는 저기 60점 말고 이것저것 다 포기해버리겠다. 그냥 이게 복잡하니까 저과정 경험 안 해. 과수 안 해. 이런 거 나면 틀리고 나머지 뭐 딱 해서 60점 맞지.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는 100점 맞으려고 하고 시험 보러 가서는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시험 보러 가서는 취사 선택해야 돼요. 그때는. 근데 어떻게 해서 내가 60점 이상을 맞춰낼 것인가. 시험장에서는 빨리 취사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포기할 거 포기하고 풀 거 풀고. 그런데 공부할 때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나는 어려운 문제는 다 포기해버리고 쉬운 것만 할 거야. 기본적인 면에서 딱 60점 맞출 거야. 근데 문제들이 딱 여러분들 구미에 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공부는 100점 맞으려고 하되 시험장에 가서는 한 70점 정도는 안되는 게 맞아야겠다. 한두 문제 틀리지.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이제는 어느 한 부분에서 구석구석에서 요건 안 나오겠지 하는 것들을 막 추려서 내니까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시험이 어렵다는 거는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에도 시험 문제가 나오고 구석구석에서 나올 때 시험이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히 공부를 하시면 된다.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은 한 70점, 80점 무난히 넘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해평가사 단기 합격반 일명 손단반 카페 운영하고 있는 도춘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이상으로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